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설 대목을 맞아 레드향과 한라봉 등 만감류 농가에서는 출하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CJ 택배 노조 파업으로 인한 배송 차질이 장기화되면서 농가마다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레드향 농사를 짓고 있는 김윤천 씨. 출하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인 레드향을 볼 때마다 애가 탑니다. 해마다 이용해오던 CJ 대한통운 택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올해는 물량을 줄이고 다른 택배사를 통해 출하에 나섰지만 택배량 폭주로 출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부 택배 회사의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질 못해서 지금 한 300개 정도의 택배 물량이 지금 이틀째 지금 송장이 붙어 있는 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물량을 줄여서 설 연휴를 맞아 배송이 이루어져야 할 물량이지만 이처럼 레드향 2톤이 포장 작업도 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귀포 감귤산지의 우체국에서는 매일 배송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택배사를 통한 출하가 몰리자 일부 농가들이 직접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기 위해 나선 겁니다. 요금은 더 비싸고 배송기일도 더 걸리지만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반대 택배 안 해버리니까 이리 오는데 1,200원이나 비싸요. 들으면 가는데 뭐 10일 이상 걸린다니까. 그 사이에 반은 썩어버릴 거예요. 이 때문에 설 특수 배송 기간인 이번 주 우체국 택배 물량은 지난해보다 50%나 증가했습니다. 저희도 전체 우체국에 끼게는 다 이렇게 몰려나 특히 초선부터 중간 모두 안다까지 이 구간은 감귤산이잖아. CJ 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설 대목에 늘어난 택배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농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제주 지역 재래시장에서 26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9% 올라 처음으로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두부가 68.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돼지고기 21.5%, 소고기도 17.5% 뛰었습니다. 올해는 4.3 진상규명과 해결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고 정부의 마지막 진상조사 보고서가 될 추가 진상조사도 이뤄지는 만큼 제주 4.3 평화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제8대 4.3 평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희범 신임 이사장을 권혁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와 제주시장을 지낸 고희범 신임 이사장. 4.3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범국민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아 진상규명운동에 참여해왔습니다. 15년 차를 맞는 제주 4.3 평화재단의 8번째 이사장에 취임한 고희범 이사장은 추가 진상조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진상조사 작업은 정부의 4.3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재단이 전력을 다해서 잘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희생자와 유족 보상에 대한 지원 준비에도 방점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 호적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정리해서 정부에도 제공하고 또 유족회로부터 의견이 나온 것들 가지고도 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 거들고 그저 행안부에서 용역하게 될 때 그때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단 운영의 다른 한 축으로는 학술 연구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 사업을 꼽았습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거, 세대를 넘어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우리 역사에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의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 세대 전승의 키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 대한 우려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습니다. 협치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제주시장을 했고, 그런 정치와 행정의 다양한 경험들이 재단 업무, 재단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3 진상규명 과정에서 큰 변곡점이 될 올해, 평화재단의 역할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늘 이사장 공모를 내고 다음 달 3일까지 이사장 지원 서류를 접수하는 등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문대림 이사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퇴임식은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낮부터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10.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주말에도 낮에 14도까지 올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주말 내내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렵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내일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산지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일요일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오르겠는데요. 북부 지역 6도, 서부와 남부 지역 8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4도, 남부와 동부 지역 1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큰 추위 없이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19명 가운데 9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7명은 다른 지역 관련, 2명은 해외 입국자이며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확진자 4명이 추가 확인돼 제주 지역의 오미크론 누적 확진자는 61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 204곳을 점검해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음식점 1곳을 고발하고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음식점 1곳은 행정지도했습니다. 제주시 외도동 서부중학교 건립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제주시와 협의해 통학로를 확보하고 항공기 소음 대책 기준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외도동 2만 5천여 제곱미터에 오는 2024년 3월까지 30학급 규모의 서부중학교를 개교할 계획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의원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82회 총회에서 제주도의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발의된 개정안은 교육자치의 직접적 주체인 전국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제주교육의원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최고 4억 9,400만 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4,48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는 7,800만 원, 교육의원 후보는 5,660만 원까지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림로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인근 부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대량 발견됐다며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와 금새우난초, 나도 고사리삼 등 희귀식물 16종이 확인됐다며 비자림로 인근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로 확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학교 한 단과대학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이 불에 타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전 사무실 천장에서 누수를 감지했다는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의 공터에서 운행을 마치고 주차한 차량에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웠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제주시청 앞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시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